안녕하세요. 시니어 여행정보 채널 황금놀이터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하루쯤 훌훌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갑자기 어디로 갈지 막연하시죠? 그럴 때 바로 다녀오실 수 있는 곳들 준비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수도권 당일치기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들이에요. 조용하고 여유로운 곳,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힐링되는 그런 곳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포천에 숨겨진 보석 같은 폭포가 있어요. 바로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옛날에 이 폭포 주변 절벽에 비둘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또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파여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곳은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주차장에서 폭포까지는 10분 정도만 걸으면 도착해요. 나무데크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중간에 한탄강 주상절리도 볼 수 있어서 가는 길 내내 지루하지 않아요. 비둘기낭 폭포의 가장 큰 매력은 3단으로 떨어지는 웅장한 물줄기예요. 높이가 무려 15m나 되는데 폭포수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특히 장마철이나 비 온 다음 날 가시면 수량이 풍부해져서 폭포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쏟아지는 물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관람 포인트 위쪽은 폭포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며 아래쪽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물소리를 크게 들으며 감상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위치에서 보는 폭포의 모습과 매력이 달라서 두 곳에서 모두 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작은 하천이 한탄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오랜 세월 용암대지를 깎아내리며 폭포, 협곡, 동굴을 만들어냈어요. 맑고 푸른 물이 에메랄드를 연상시키는 물빛으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물보라가 튀어올라 무지개가 생기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폭포 주변의 기암절벽도 일품이에요. 오랜 세월 물에 깎여 만들어진 검은 현무암 절벽이 폭포를 감싸고 있어요. 마치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성벽 같아요. 비둘기낭 폭포의 하식동굴은 한탄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동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기이한 형태의 주상절리 협곡, 에메랄드빛 폭포와 이끼들 모두 자연이 주는 신비한 풍경 선물로 보는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사계절 모두 특색 있는 곳이지만 특히 겨울에는 폭포가 얼어붙으면 거대한 빙벽이 만들어져요. 하얗게 얼어붙은 폭포는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 마치 수정공정 같아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근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곳은 입장료 없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다음은 인천 영종도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일몰 명소 예단포 둘레길입니다.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영종도 예단포는 북쪽에 강화도가 펼쳐진 작은 포구예요. 옛날부터 어선들이 드나들던 작은 포구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거듭났습니다. 예단포 둘레길의 가장 큰 매력은 서해바다를 따라 걷는 평탄한 해안 코스예요. 예단포 둘레길은 예단포 선착장에서 시작해 산 위로 이어지는 약 1km의 오션뷰 둘레길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걷기 좋습니다. 이곳은 영종도의 숨은 바다 산책 코스로 마치 제주 해안 산책로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단포 선착장부터 산 위까지 왕복 1시간 정도이니 급하게 걸으실 필요 없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여유롭게 즐기시면 돼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해의 푸른 바다가 계속 시야에 펼쳐져요. 날씨 좋은 날엔 바다가 코발트빛으로 반짝이고 멀리 인천대교와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에요. 서해 특유의 잔잔한 파도 소리와 너른 수평선이 펼쳐지고
갯벌과 어선이 어우러져 조용한 어촌 풍경이 그려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가 바다 너머로 질 때면 하늘과 바다를 황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독특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천천히 지는 해가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곳은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어서 따스하고 감성적인 둘레길 사진을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당일치기 나들이 코스이자 마음이 쉬어가기 좋은 걷기 여행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원화성 피크닉 명소인 수원 방화수류정입니다. 수원 화성 북쪽 용현 위에 세워진 이 정자는 수원화성의 백미로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잔디밭에 앉아 나들이 즐기기 좋은 수원화성의 명소예요.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노닌다는 뜻의 방화수류정은 이름 그대로 정조의 섬세한 미학과 감성이 깃든 공간입니다.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자연과 예술, 그리고 통치 철학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 정자였어요. 정조는 효와 실용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이상을 꿈꾸며 자연 속에서 사색을 즐겼는데 방화수류정의 구조와 배치는 그런 그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방화수류정의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건축미예요. 다른 정자들과 달리 육각형 모양이에요. 위에서 보면 마치 꽃잎 같은 모양인데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특히 물에 비친 정자의 모습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요. 정자 아래 용현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이 정말 특별해요. 물이 맑고 잔잔해서 하늘과 나무 그리고 정자가 그대로 수면에 비쳐요. 바람 없는 날 가시면 마치 거울 같은 수면에 정자가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예요. 정자에 올라가면 사방이 트인 전망을 즐기실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화성성곽이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버드나무가 늘어진 연못과 숲이 펼쳐져요. 정자 안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옛날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는지 알 것 같아요. 방화수류정 주변에는 화성성곽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자를 보고 나서 성곽을 따라 산책하시면 정말 좋아요. 돌로 쌓은 성곽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모습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워요. 성곽 위를 걸으면서 수원 시내를 내려다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특히 부관문까지 이어지는 성곽길이 일품입니다. 약 10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이 구간이 수원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예요. 숲길과 성곽이 어우러져 있어서 걷는 내내 색다른 기분이 드는 구간이에요. 경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천천히 걸으시면 충분히 오르실 수 있어요. 야경도 정말 아름다워요. 해가 지면 정자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데 이게 물에 비치면서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특히 보름달 뜨는 날 밤에 가시면 달빛 아래 정자의 실루엣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해질 무렵 일몰과 성곽이 어우러진 장관은 수원의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방화수류정에서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 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행궁동 카페거리로 향해 보세요. 한옥과 골목길이 어우러진 이곳에는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합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감성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하며 사진에 담은 풍경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근처에 행궁동 벽화마을과 수원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 바로 앞에 자리한 전통시장인 팔달문 시장도 있으니 벽화마을 골목길 구경하며 수원의 명물 통닭거리와 전통 간식들을 맛볼 수 있어 소소한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꼭 경험담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